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요, 조선시대 학자였던 김창흡 선생이 쓴 아주 특별한 고전 수필 낙치설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낙치설. 이게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 이치, 말씀설, 말 그대로 이가 빠진 경험에 대해 쓴 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내 앞니 하나가 쑥 빠져버렸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엄청 당황스럽고 속상하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글은요, 바로 이렇게 사소하고 속상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어떻게 삶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작가인 김창흡 선생의 나이가 66살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바로 그 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앞니 하나가 그냥 툭 하고 빠져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가 빠지고 나니까 와, 정말 많은 게 달라진 거예요. 입술은 안으로 푹 꺼져서 우그러들고 말을 하려고 하면 발음이 줄줄 새고 심지어 얼굴 전체가 삐뚤어진 것처럼 보였대요. 거울을 봤는데 이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함께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거죠. 작가는 그때의 심정을 너무 놀라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슬퍼하고 말았을 텐데 역시 학자는 다르죠.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하고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가가 슬픔을 이겨내려고 처음 시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자기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객관화라고 하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작가는 이가 나고 빠지는 걸 기준으로 인생의 단계를 쭉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66이면 인생의 4분의 3 이상을 이미 살아온 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거죠. 게다가 그 해에 유난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이가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았으니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데도 내가 슬퍼하기만 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위로가 마음속 깊은 슬픔까지 다 해결해두진 못하죠? 작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슬픈 이유는 따로 있구나.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가 인생에서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작가가 정말 슬펐던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평생을 학문과 함께한 이 작가에게 두 번째 이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평생의 낙이자 늙어서도 계속하고 싶었던 가장 큰 즐거움, 바로 낭독, 즉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작가는 이걸 두고 이것이야말로 슬퍼할 만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이 부분 밑줄 쫙 그어야겠죠? 먹고 사는 육체적인 편안함보다도 책을 읽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이런 깊은 슬픔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내 건강을 어떻게 대해왔나? 하고 말이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건강에 대해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첫째, 나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이런 생각에 빠져서 둘째,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몸을 혹사시켰던 거죠. 그러다 셋째, 밤이 되면 내일은 진짜 좀 쉬어야겠다 하고 후회하고 다짐을 해요. 근데 넷째, 아침만 되면 어때요? 또 까맣게 잊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던 겁니다. 정말 묘비우스의 띠 같죠? 작가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과거를 망령된 행동이었다,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아주 강하게 반성합니다. 결국 이가 툭 빠진 사건은 너 이제 더는 네 나이를 외면하면 안 돼 하는 하늘의 따끔한 경고처럼 다가왔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이 깊은 성찰 끝에 작가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잃는 것 속에는 반드시 얻는 것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이 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별표 5개? 아니 10개를 쳐도 모자라요. 다 같이 집중해서 봅시다.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겉모습이 망가진 건 손해지만 덕분에 마음은 고요해졌으니 이익이다. 말이 새는 건 손해지만 덕분에 말을 아껴서 허물을 줄였으니 이익이다. 고기를 못 먹는 건 손해지만 담백한 음식을 먹어서 복을 지키게 됐으니 이익이다. 그리고 마지막, 경전 읽기가 어려워진 건 손해지만 그 덕에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손해와 이익,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와,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크고 소중하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깨달음은 이제 글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늙음이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다짐이죠. 작가는 늙음을 대하는 태도 중에 잘못된 거 2가지를 딱 짚어줘요. 첫째, 내가 늙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사는 것. 이건 망령된 짓이다. 둘째, 늙었다고 맨날 한탄만 하는 것. 이건 천한 짓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잊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의 섭리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작가가 도달한 경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천리라는 건 자연의 이치, 세상의 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즐기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정말 멋진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김창흡 선생의 수필, 낙치서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건 내 단점이야, 이건 정말 실패야 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던 경험? 그런 적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이걸 그냥 늙고 약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평온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